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지방 도시에 사는 여성입니다. 요즘 사연을 듣고 있으면서 그동안 친구들에게 전혀 말하지 않았던 제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전과 다른 시선으로 볼까 봐 걱정되어서 결국 저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맞벌이 가정에서 자랐어요. 지금과는 달리 현재는 부부가 함께 버는 것이 당연한 시대이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대다수의 엄마들이 전업주부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싫어서 대응해주는 사람 없이 학원에 가는 게 싫었거든요. 저 이야기를 얘기해주는 엄마는 대학에 가지 못한 게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회사에서 더 좋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다며 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것 때문에 유명한 학군이라는 소문이 나 있는 곳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했어요. 우리 동네는 부잣집 아이들이 많았지만 저처럼 평범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있었어요. 부잣집에서는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용돈도 풍부한 반 친구들이 부러웠죠. 어떤 여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유정아, 돈 많은 아이들을 부러워하면서 너랑 비슷한 친구들과 돈 모으거나 뭐 사는 것에만 주의하면 안 돼. 엄마가 너를 좋은 학교에 보내는 이유는 내가 미래의 돈을 낭비하지 않고 좋은 직업을 가지길 원하기 때문이야. 미안해하지 마. 난 괜찮아. 그리고 우리 집은 그다지 못 사는 것도 아니야. 엄마 말대로 공부를 열심히 할게. 저는 엄마의 진심 어린 말을 이해하고 그 후로는 부러움을 제 공부의 자극제로 활용하기로 했어요. 고액 과외를 싫어하는 친구를 보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면 저런 고액 과외 선생님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한 반의 학생이 많은 대형 학원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은 고액 과외를 받아보고 싶은 욕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한 결과 대학의 사회학과 학과 합격했어요. 합격자 발표가 있던 날 엄마와 아빠와 함께 둥글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신나서 거실을 돌았던 그 기쁠 때가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제 눈앞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놀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미팅이나 소개팅도 왜 이렇게나 많을까요? 다들 중학교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못 사귀어 본 한풀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동기들과 미팅에 참여하고 소개팅을 하고 여러 번 강에서도 빼먹고 했어요. 그때는 영화도 보고 멀리 놀러 나가서 바람도 쐬고 했죠. 그러다가 중간고사를 보고 나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한 적이 있었나 싶고 이대로 계속 살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전부 허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다시 마음가짐을 바로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학교 도서관에도 늦게까지 머물러서 그리고 새벽같이 영어 학원도 다니면서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영어권 나라로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도 가고 싶었지만 집안 상황을 고려하면 쉽사리 떠날 수 없었어요. 물론 제가 죽어도 가야 한다고 말하면 교육열이 높으신 부모님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내주셨을 것 같지만 부담을 주기 싫어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교환학생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중에서 미국에 있는 자매대학교로 1년간 교환학생을 보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이후 다시 수험생이 된 것처럼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회화나 토플, 토익에도 신경을 쓰는 등 노력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고 영어 실력이 꽤 나간다는 소문이 퍼지자 고액의 과외 제의를 받았죠. 예전에 해보고 싶었던 과외였어요. 일주일에 2번의 과외를 부탁받아서 가능할 것 같아 수락했고 그때부터 교환학생으로 떠날 때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미국에 도착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해가며 공부가 생각보다 어려웠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한참을 걸렸습니다. 아는 사람 없이 여행을 갔던 다른 이들은 외국에서도 즐기고 쉽게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외국 학생들과의 교류도 어색하고 그들의 문화와는 많이 달라서 매일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적응을 못하다가 어느 날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 교수님은 백발의 푸근한 인상의 백인 교수님이었는데
저에게 자주 차와 쿠키를 주시며 용기를 주셨어요. 뭔가 다른 학생들과 다른 특별한 마음가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이를 토대로 힘든 시간을 버티며 교수님과 함께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속 시간에 교수님 댁을 찾아가 보니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교수님 부부가 부엌에서 쓰러져 계시는 것을 발견했고 긴급 구조대에 신고했어요. 교수님의 딸과 연락을 통해 응급처치를 도와드렸고 다행히 교수님은 안정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교수님과 친밀해진 것뿐만 아니라 저도 내면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어요. 좋겠어요 라며 저를 끌어안으시는 고맙다는 말만 했어요. 유전은 정말 고마워했고 유정이는 나한테 보내준 천사야 라며 제 손을 잡으셨죠. 별말씀으로 그동안 교수님이 더 많이 돌봐주셨는 거로 유정 씨가 나중에 여기로 유학하면 엄마는 유정 씨의 장학금 신청을 도와주고 진열꽃도 마련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아무래도 앞으로 유학을 가야 모든 게 더 유리할 것 같았어요. 반드시 박사를 따지 않더라도 일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질 테니까요. 교환학생 생활이 끝난 뒤 한국에 돌아와 부모님께 대학원 유학 계획을 밝혔어요. 잘 생각해서 요새 유학 가는 학생들이 많다며 유정이가 그들에게는 결코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엄마 아빠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나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했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덕분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아빠는 너무 기뻐해서 회사 동료들에게 저녁을 사주셨어요. 내 딸은 우리 회사보다 더 좋은 데에 들어갔다. 날뛰던 개처럼 우리도 다행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어라며 직원들이 축하했죠. 엄마는 너무 좋아서 퇴직한 회사까지 가서 떡을 돌리셨어요. 우리 유정이가 대학원에 입학했다. 자기 힘으로 미국 유학 다녀오고 이렇게 좋은 회사에 취업까지 성공했다고요.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는 나가 창피해 한다거나 나 혼자 잘했다 등 모습이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은낼 수 있는 것이라고 전해야겠지요. 엄마의 말에 그동안 저 하나 잘 되게 해보겠다고 맛있을 것 먹지 않고 입고 고생해온 부모님의 모습이 보여서 울 뻔했어요. 집안의 어려운 사촌 동생에게 유학금과 용돈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대학에 다니며 힘든 알바를 하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사원이 되고 나니 저보다 어려운 동생을 지원해주고 싶었어요. 도움을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에요. 지연아, 내가 용돈 줄 테니까 너무 좋은 일만 하지 말고 공부해. 지금 몇 푼 버는 것보다 좋은 성적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내 미래를 위해 훨씬 좋잖아. 성적이 잘 나오면 내가 학비도 보태줄게. 라며 사촌 동생을 격려했어요. 어쩐지 집안 식구들의 기둥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회사에서는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어요. 빡빡한 업무 때문에 혼나기도 하고 야근도 많이 했지만 제가 이제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어느새 저는 어엿한 회사의 일원이 되어 있었고 일에도 많이 익숙해져서 신입이나 인턴들을 지도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저는 입사 3년 반 만에 대리가 되었고 이제 제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무렵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회사 전체 수련회에서 만난 남편은 개발팀이었어요. 저는 전략팀에 있었는데 같이 등산 코치를 가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수련해온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최 대리님, 주말에 시간 되시면 저랑 영화 한 편 보실래요? 영화를 좋아하고요. 그런 건 친구나 편한 사람하고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저랑은 잘 모르는 사이라 불편하실 텐데요. 저 데이트 신청하는 건데요. 싫으세요? 저는 최 대리님 만나보고 싶은데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요. 부담 주지 않을게요. 남자의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기에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부담 없이 만나자는 말도 솔깃했고요. 그 무렵에 저는 결혼 정년기를 지났다며 엄마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도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남편처럼 인기도 많고 매너도 좋은 사람이 나한테 진심으로 다가오는 건지 좀 의심이 됐어요. 더 좋은 여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이랬어요. 사람 좋아지는데 이유 있나요?
내가 유정 씨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밀고 나가야겠다며 시원시원하게 말을 했고, 저는 만나면서 좀 지켜보자는 생각이었어요.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은 정말 즐거웠어요. 남편은 소위 놀기도 잘 놀고 일도 잘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와의 시간도 둘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예 코스로 짜서 하루 종일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줬어요. 저에 대한 마음도 진심으로 느껴졌고요. 남편과 만나는 1년 6개월 동안 한눈 밟지 않은 것도 저를 움직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고, 저도 그러자고 했어요. 양쪽 집에서도 크게 반대는 없었어요. 남편 집안은 대학 교수들이 많은 학자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보자마자 너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석사까지 마쳤다며 우리 종환이는 언제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박사 마치고 교수할 수 있는 애야네. 학력 정도면 교수 부인으로 아주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내가 너 유학 갔었다는 말 듣고 결혼 허락하는 거야 라며 학벌을 굉장히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그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시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했다며 자기가 얼마나 지적인지 계속 이야기했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대학에서 끝까지 교수직을 유지했다며 집안에 어울리게 행동하라고 강조했어요. 엄마는 보자마자 뭘 그런 이야기부터. 그리고 유정이 놀랄 것 같아서 나는 아직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박사과정에 완전히 지쳤다고. 당분간 학교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야 해. 얘가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평범하거나 이렇다 해도 좋고 세상이 이렇거나 저렇다 해도 좋아서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해. 우리가 땡땡해서 다니거나 한다고 해서 앞뒤를 안 가리고 허락한 줄 오해할까봐. 그래서 회사가 시댁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게 너무 이상했지만 나이가 많으신 양반이 아들이 좋은 회사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워하고 자기 가문의 교수가 많은 것이 자부심인가 봐 하고 넘어갔어요. 본인이 대학원 공부를 하다 말아서 교수나 학력에 미련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저는 이해하자 해서 마음을 비워보려고 했어요. 우리 종환이는 매우 예민하고 섬세한 일을 하는 애야. 개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니? 너는 그 점을 명심하고 남편이 언제든지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게 옆에서 잘 도와주어야 해. 남편을 보조하는 역할을 찾고 광주해야 되는 거야? 마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옛날 사람이니 그 시대에 비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손님들한테는 예의상 웃으며 잘 대해주지만 우리 부모님한테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고 같이 밥도 먹지 않고 자기 친척들이 있는 곳에서만 앉아 있다가 가셨어요. 저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무시하는 게 아닐 거라고 했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하지만 남편과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인사하는 자리에서 아들에게만 잘 지내라고 하고 바로 가셨을 때 제 착각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남편은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신혼여행 내내 불안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제 예감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시어머니의 인사를 받을 때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고요. 니네 엄마 고졸인데 아빠가 땡땡 회사에 있을 것도 원래 다니던 작은 회사가 거기로 합병되면서 어떻게 운이 좋게 살아남은 거야? 종환이, 너는 그런 점도 모르고 얘랑 사귄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유정이는 명문대를 나왔고 미국 유명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어. 본인만 잘 나왔다면 되는 거지. 거기에 장인, 장모가 왜 들어가? 너는 날 속인 거야? 아니, 얘가 널 어떻게 올려놨길래 얘네 집안이 그런 수준에 미치지 않는 걸 알면서 결혼하는 거야? 어머니야 홀리네. 그냥 우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사귀었고 둘이 같이 지내고 싶어서 결혼한 것뿐이에요. 우리 집안이 부족한 건 알지만 우리 부모님은 지금까지 남들에게 패 없이 성실히 살아오셨어요. 어머니 눈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어쩌면 넌 처음부터 미국 유학물을 봤다고 티도하니? 이유는 있었어. 이렇게 매칭하듯이 말하지 마. 잘 나갔다고 하는 것도 보고 배울 게 없어서 그렇지. 엄마가 고졸이라고 그 밑에서 교양 없이 뒷받침되는 건 당연하지. 내 사촌동생인지 뭔지가 말을 안 해줬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안방 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다시는 내다보지 않았어.
사촌동생이 말했다는 게 느낌이 강했어서 연락했어. 맞아. 결혼식 당일 아침에 이야기했어. 언니 내 돈도 별로 없고 고모는 대학도 못 나왔다고. 너가 어찌 하는 거? 우리가 어쩌니? 억척해야 벌어서 공부한 것들이라 그때 너무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왔어. 그렇지 않아도 인증해야 해. 집 정도는 아니라고. 또 내가 내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왜 그런 억하심정으로 말한 거야? 특히 결혼식 당일에 언니가 몇 푼을 줬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해도 안 되지. 돈 좀 생겼다고 내게 잘난 척할 때부터 재수가 없었나 봐. 그런 생색을 낼 줄 알았다니까. 너 나를 돈으로 산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오히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 난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지만 더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연락하지 않았어. 그때부터 내 신혼생활은 정말 힘들었어. 세상에서 태어나서 제일 모욕적인 말은 그때 들은 것 같아. 시어머니는 사실 잘 아는 만큼 다 아는 척했어. 내 엄마가 돈 있고 교양 있어서 널 제대로 지원했다면 너가 그렇게 상스럽진 않을 텐데. 과일 한 개를 제대로 고급스럽게 사줄 줄 아는지도 음식 하나를 품위 있게 담아서 서빙할 줄도 알겠어. 내가 미국 대학 석사를 했다는 것에 너무 의지하다 실수했어. 남편은 그런 갈등을 극도로 싫어했어. 내가 좀 그러려니 하니까 계속 가라 노래하면 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일하다 피곤한 사람에게 왜 따지십니까? 진짜 집에 들어가기 싫게 만들더군요. 결혼한 지 6개월 되었을 때 제 신혼생활은 정말 스트레스로 지옥이었어. 하지만 내 선택이니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어. 그때쯤에 회사에서는 사내 결혼 커플 중 한쪽이 권고사직을 하는 중이었어. 남자가 그만두는 일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 이후로 나도 그만두어야 했어. 대신 회사는 퇴직금과 몇 달간의 급여를 주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놓았어. 그 중에 연계된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거였어. 어쩌면 고민하던 참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어. 너, 작은 회사에 다닐 생각은 없지? 우리 집안에서 이름도 없는 곳에서 일하는 거 용납 안 돼? 퇴직금 받고 내 소가로로 된 거로 내 손으로 사오게. 내 집에 있는 가구 같은 건 촌스럽고 불성사한 게 너희 집에 있는 가구 가운데가 내 선택인데 어떡해. 너희 집이 아니잖아.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군. 너희 집이라니. 거기가 맞는 말인가요? 그 집은 나한테 기증된 거라 내 뜻대로 해야지. 어디서 온 마음대로 할 생각은 없다는데. 종환이 집이자 내 돈으로 사온 거니 내 의견을 따르라는 말이야. 너희처럼 수준 높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 내가 사준 집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겠지. 너희 강자가 고졸이어서 그런 게야? 해가 석사를 따도 여기서 태가 안 나. 왜 그리 미치겠는지 알겠지만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게 편하다. 내가 엄마랑 잘해보든지 하란 말이야. 밖에서 일하고 집에서 편히 쉬고 싶어도 별거 아닌데. 귀찮게 해? 너 이거 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왜 자꾸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냐? 그제야 제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절실히 깨달았어요. 남편은 결혼 전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야말로 남편의 다른 가면에 속았던 거죠. 그 사람은 자기만 재미있고 일 잘 되고 편하면 그걸로 끝인 성격이었어요. 저는 아이가 왜 안 생길까 걱정이 됐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죠. 제가 가구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자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집에 와서 난리를 피웠어요. 너 진짜 이럴 거야? 내 말 안 들어. 그나마 수준 좀 맞춰보자는데 이렇게 어깃장 놓겠다 이거지. 어머니, 저는 가구 바꾸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 거에 제 퇴직금 쓰고 싶지도 않고요. 정 바꿔야겠으면 어머니가 돈을 주세요. 그리고 저는 가구가 수준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의 인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인품이 안 되니까 거치장이라도 해서 맞추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내 말이 무슨 동네 개 짖는 소리 같아. 라더니 저한테 앞에 있던 커피잔을 확 집어 던지는 거였어요.
저는 커피잔을 간신히 피했지만 깨진 조각이 얼굴이 다치고 손등 발등에도 상처를 입었어요. 그때 집에 오시던 엄마는 열려있는 현관으로 그 광경을 보고 놀라셨어요. 사부인,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런 게 소위 사부인이 말한 교양이는 수준입니까? 교수, 집안이 이것밖에 안 돼요. 내가 참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이런 꼴을 다 보는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사부인이 우리 딸한테 어떻게 했는지 대충 알아요. 그런데 더는 못 참겠네요. 제 딸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 잘난 아들하고 잘난 집안에서 잘 일으키고 사세요. 엄마는 바로 방에 들어와서 제 짐을 싸기 시작했고 당황한 시어머니를 쳐다도 보지 않고 저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 다음은 적반하장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러 오지도 않고 전화로만 내가 그동안 우리 엄마 흉을 얼마나 봤으면 니네 엄마가 제대로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해 내가 내 발로 알아서 나간 거야. 나한테 위자료니 이딴 헛소리 하지 마. 진짜 너랑 결혼하고 엄마랑 싸우는 통에 피곤했는데 피해자는 낮에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이 사람도 실은 우리 집을 우습게 봤다는 생각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마지막이라지만 어떻게 장모를 너네 엄마라고 할 수 있는지. 정말 욕이 나오는 걸 참느라 혼났죠. 그래 잘나고 교양 있는 인간들 남한테 돈 주기 싫어서 저러는데. 그깟 더러운 것들 돈 받지 마 됐다고 그래라며 아빠는 오히려 제 등을 쓰다듬으며 1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나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이혼을 하고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쉬고 있는데 아빠가 그러시더군요. 유정아, 우리 회사에서 반조리 식품부를 만들게 됐는데 상품 기획이나 전략을 해줄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경력직 뽑는데 한번 원서 넣어볼래? 아빠는 일절 상관 안 하는데 너 음식에 관심 많잖아. 저는 아빠의 제안에 한번 원서를 넣어보기로 했어요. 전에 회사에서도 제품 기획과 전략을 짜는 일을 했으니 가능할 것 같았죠. 다행히 저는 면접을 통과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주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반조리탕 찌개로부터 국수나 데워 먹는 카레까지 여러 종류의 음식 중 가장 경쟁력 있던 것이 실현되었어요. 음식을 개발할 때에도 전략팀처럼 사무실에만 있지 않고 직접 조리실에도 가고 집에 와서 엄마와 아빠와 같이 먹어봤어요. 그렇게 1년여에 걸친 준비 끝에 우리 회사에 반조림 식품이 나왔고 생각보다 좋은 반응을 얻어서 빠르게 마트나 시장에 자리를 잡았어요. 회사는 식품부를 더 키워서 냉동식품들은 해외에 수출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제가 승진을 하게 되어서 해외 출장을 다니며 정말 흥분되는 업무를 진행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나보다. 너가 힘든 시기를 이겨내니 좋은 일이 다가오는구나라며 엄마는 제가 활기차게 활동하는 것을 보며 기뻤어요. 그러던 중 아빠가 정년 퇴직을 하셨고 첫 생일을 맞이할 때예요. 저와 엄마는 아빠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기로 했어요. 먼저 강남의 유명한 떡집에 가서 떡을 맞추고 백화점 명품관에도 다녀왔어요. 지하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할머니가 청소용품을 밀고 가면서 엄마를 밀치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아니, 저기요. 사람을 밀었으면 사과를 해야죠. 괜찮아, 유정아. 바빠서 그런 거겠지? 일하고 계셔서 잘못 보셨나 봐, 라며 엄마는 항의하는 저를 말리셨어요. 어쩔 수 없이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빠 선물을 사서 다시 내려왔는데 그 청소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와 엄마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허니, 왜 청소 직원이 그런 모습인가요? 바로 그 사람은 전 시어머니였어요. 저도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일단 그 자리를 피하려고 엄마를 붙잡고 빨리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명함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빨리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싶어서 지갑에 남아있던 명함을 꺼내주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오셨어요. 이혼할 때에도 전화로 엄마한테 사과 한 말 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던 사람이 참 뻔뻔하다. 예, 너무 오랜만이야. 그렇지만 살아있으니 이렇게 만나니 너도 잘 지내는 것 같다. 여기는 어떤 일이세요?
이제 와서 나한테 사과하려는 게 아니잖아. 내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줄래? 금방 써서 갚을게. 제가 빌려줄 돈은 어디 있어요? 게다가 내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내 신념을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 돌아가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상황을 설명했어요. 우리 종환이 작년 구조조정 때 회사에서 해고되고 하이티 기업에 투자했는데 그들이 사기꾼이어서 돈을 다 날렸어. 그래도 너 종원이 좋아해서 결혼했었잖아. 옛날을 생각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저는 그쪽 집안처럼 교양 있지도 않고 수준도 낮아서 이혼은 다 내 잘못이라 하여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전 남편에게 전화 한 번 하고 끝냈어요. 내가 쌓인 게 많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내 시어머니였는데 꼭 이런 식으로 말해야겠니? 아니, 지금 어려워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제 태도까지 들먹이는 거야? 제가 싸가지 없다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예의 차리고 싶은 사람에게만 차려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쪽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그쪽에서 해결하세요. 저는 관심 없어요. 여기요. 경비원 좀 가져와 주세요. 시어머니가 불러달라고 하자 싹싹하는 뒤에 신용을 하며 그러지 말고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로 인해 여기 오기 어렵겠죠. 집안에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붙었어요. 그러게 평소에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지 말고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만 돌아가시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하니 다음 날 전 남편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냐고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요. 너희가 우리 집에 불만 많았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두고두고 꼭 갚을게요. 내가 당한 것을 불만으로 생각하는 그쪽 면상 진짜로 보기 싫어요. 너희가 나와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진짜로. 무슨 생각으로 날 찾아오는 거니? 아무리 급해도 그러지 마세요. 내 손등에 상처가 있어요. 너희 엄마가 커피잔을 던져서 생긴 거에 찍혀서 지금이라도 가정폭력으로 고소해볼까? 그렇지 마시고 며칠만이라도 돈을 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유 있는 사람이 돕고 살아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 뺨을 쳤어요. 넌 내가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인간인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너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에요. 말은 바로 해야죠.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볼 거 없다고 얼마나 괴롭혔니? 그런데 내가 여유 있으니 널 도와주지 말아야겠냐 할지도 몰라. 전 오늘 경찰서에 가볼까요? 이런 식으로 멋대로 찾아와서 협박한다면 내가 잘못한 거라도 말하면 되겠어요. 이때 아빠가 뒤에서 오셔서 전 남편의 어깨를 치셨어요. 이게 어디서 아주지가 봐준다는 식으로 말하면 사과야.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어? 교수 집안인데 왜 학교에 가서 공부를 안 하지? 남의 딸에게 들러붙어 돈 내라고 성화야? 여기 있는 사람 좀 오지 못하게 막아요. 아빠는 오늘 승진한 후배를 만나러 왔다가 전 남편이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셨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전 남편은 경비 직원들에게 끌려가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대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줄 마음도 없었고 이제 와서 빌붙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저러다가 또 자기들이 편해지면 사람을 무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전 남편 집안 소식은 끊어졌고 지금까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몇 년 전 재혼을 해서 이곳에 와서 정착했고 재미있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